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들 일상생활하면서 겪는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앉았다 일어나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휘청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때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천정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경험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면은 대부분 빈혈이나 중풍을 걱정하는데 한방에서는 어지러움증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방에서는 어지러움증을 현훈이라고 하는데, 현이라고 하는 것은 눈목자와 거물 현자가 더해져 가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어지럽다는 뜻이고요. 훈이란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현훈이란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어지럽고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모든 경우를 현훈의 범주에서 포함시켜 가지고 인식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은 현훈을 풍훈, 열훈, 담훈, 기훈, 허훈, 스푼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현대의학적으로 보면은 어지러움증 같은 경우에는 대개 귀의 문제로 생기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어지러움증의 80% 정도가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에 이상이 있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뇌 쪽에 이상인 경우가 있고요. 대개 이런 경우에는 어지럽고 구토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흔히들 지나가는 중풍이라고 해서 일과성 뇌허혈 증상일 때도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 있고, 뇌 쪽에 균형을 담당하는 뇌관과 소뇌의 문제로도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기립성 저혈압으로 앉았다 일어설 때 갑자기 어지러운 경우, 그리고 빈혈이 있다거나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고 영양실조가 있을 때, 그리고 당뇨병 환자가 저혈당이었을 경우, 그리고 탈수 증상이 있을 때도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시력에 맞지 않는 안경을 쓰거나 약물이나 알레르기, 또 멀미할 때도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탈수 증상으로 어지러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름에 햇볕에 많이 노출되게 되면은 땀을 많이 흘리면서 탈수 현상이 생기죠. 그러게 되면은 뇌 쪽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지러우면은 빈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빈혈이 있으면은 어지러움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지럽다고 해서 반드시 빈혈은 아닌 것이죠. 실제로 어지러움증으로 빈혈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 1% 정도만 빈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을 단순한 빈혈로 생각하고 철분제를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하늘이 빙빙 도는 어지러움증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어지러움증의 80% 정도가 이비인후과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천정이 빙빙 도는 어지러움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메니엘시 증후군입니다. 코끼리 코를 하고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멈추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천장이 빙글빙글 돌게 되죠. 이것은 우리 몸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이 귀 속의 전정기관과 달팽이관인데, 제자리 돌기를 하게 되면은 귀 속의 림프액이 출렁거리면서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메니엘시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정기관과 달팽이관에 이상이 생겨서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리거나 위치를 바꿀 때 어지럽고, 또 하늘이나 천정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드는 질환입니다. 어지러움증뿐만 아니라 이명 증상이나 구토감이 생길 수 있는데, 대개 40에서 60세 사이에 체력이 허약한 사람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이석증이 있거나 또 전정신경염, 특히 감기를 앓고 난 이후에 이유 없이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어지러움증이 있다면 이 전정신경염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지러움증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강한 빛과 소음이 있는 곳은 피하고요. 그리고 마룻바닥 같은 고정되고 평평한 곳에 눕는 것이 좋고, 눈을 약간 먼 곳에 고정된 물체에 고정시키고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토할지 모르니까 물이나 음료수를 가급적이면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 계속 누워 있다가 증상이 없어지면은 일어나는데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서서히 일어나서 자세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은요, 다시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앉았다 일어설 때 순간적으로 아찔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죠. 이런 경우는 흔히들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대개 기립성 저혈압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세 변화로 혈압이 낮아져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져 가지고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것은 대개 기립성 저혈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누웠다가 일어섰을 때 수축기 혈압이 30 이상, 그리고 확장기 혈압이 10 이상 감소하는 것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죠. 또 고개를 돌리거나 젖힐 때 목을 지나가는 혈관이 압박되면서 뇌로 혈액 공급이 안 될 때도 어지러움증을 느낄 수가 있고, 또 혈액순환 장애나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는 혈액량이 감소가 될 때도 어지러움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지럽게 되면은 아유, 내가 중풍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중풍이 오면은 어지럽기는 하지만 어지럽다고 다 중풍이 오는 건 아닙니다. 중풍과 관련된 어지러움증 같은 경우에는 일과성 뇌허열 증상이나 뇌관이나 손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한쪽 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걸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또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등의 여러 증상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고요. 이런 증상이 없이 단순하게 어지러움증만 있다면은 중풍이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빈혈로도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빈혈로 인한 어지러움증 같은 경우에는 선지 해장국이나 시금치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되는데요. 선지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피를 굳힌 거죠. 혈액 성분이 그대로 함유되어 있으니까 빈혈에 좋은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빈혈은 마땅히 피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피를 수혈받을 수 없으니까 그 대신 혈액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선지를 드시면 도움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시금치인데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하기 전에 먹었다는 시금치는 자연산 빈혈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혈액의 구성 성분인 철분과 엽산, 또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C까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빈혈로 인한 어지러움증에 3개월 이상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어지러움증에 좋은 차요법은 당귀, 대추차인데요. 당귀는 한방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약재들입니다. 보혈시키는 성분도 있고, 그리고 혈을 만드는 조혈작용도 굉장히 뛰어난 약재죠. 한의원에 오게 되면 굉장히 독특하고 톡 쏘는 듯한 진한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의 정체가 바로 당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새해가 되면 당귀 목욕을 하고 차례를 모셨죠. 서양에서도 이 당귀는 허브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귀는 한약재 중에서 보혈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재죠. 당귀는 성질이 따뜻하고 비타민 B12와 엽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 생성을 촉진시켜주고 또 빈혈 예방에 효과가 있으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뇌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가 대추인데요. 대추는 중국의 여성 황제로 군림한 측천무가 80세 넘도록 왕성하게 살았던 비결이 바로 식사 때마다 챙겨 먹었던 대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추를 먹어보면 은은한 단맛이 나는데, 그것 자체가 갈락토스, 수크로스, 메가당 등의 당분이 진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이나 불면증, 그리고 잘 놀라거나 가슴이 두근거릴 때,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할 때 불면증의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또 대추는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긴장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체력을 보강해주는 작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대추를 반으로 썰어가지고 씨를 발라낸 다음에 꿀이나 흑설탕을 켜켜로 재어둔 뒤에
한 20일 정도 지나서 노랗게 진액이 우러나오게 되면은 따뜻한 커피잔 한 잔에다가 한 3티스푼 정도 하루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타서 마시면 좋습니다. 또 당귀 대추차를 만들어 먹는 방법도 괜찮은데 당귀 40g에 대추 20개, 물 2000cc 정도 넣고 1시간 정도 달여 가지고 물이 500cc 정도 되면은 그냥 그 물을 수시로 차처럼 복용을 해도 됩니다. 네, 한방에서는 어지러움증에 숙장, 당귀, 청궁 4가지 약재로 구성되어 있는 사물탕을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바나나, 백출 이런 약재들을 넣어서 쓰는 경우가 많죠. 숙장, 당귀, 청궁, 작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빈혈이 있을 때도 많이 쓰는 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장 같은 경우에는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 성분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당귀는 골수의 조혈 기능을 촉진시켜주는 역할, 그리고 작약은 혈액이 정상적인 궤도를 돌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요. 천궁은 혈관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지러움증이 이제 심해져서 오래되는 경우에는 이제 사물탕 말고도 또 이제 반화백줄 천마탕이라는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은 허약해서 생긴 어지러움증은 천마가 아니면 없앨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천마는 어지러움증에 빠질 수 없는 약재입니다. 특히 이제 천마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일명 정풍초라고도 불릴 만큼 풍을 진정시켜주고 기를 순행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화백줄 천마탕 같은 경우에는 풍을 다스리는 천마와 그리고 우리 몸속의 잉여 수분인 담을 없애주는 반화, 그리고 비위장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백출로 구성되어 있는 어지러움증에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또 평소에 어지러움증이 심하다면 사물탕이나 이 반화백줄 천마탕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상과 체질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처방을 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